실험 설계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주 의욕이 넘치는 신입생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동네에서 나는 풀이 있는데 걔가 만병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을 붙들고 계속 그거 연구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건 듣도 보도 못한 한 명도 잘 모르겠는 그런 컴파운드입니다.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걸 처음부터 혼자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 연구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고려를 하고 연구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떠한 연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자연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를 많이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다, 자연 현상이 있다. 그러면 이 자연 현상 A와 B를 비교하는 A 지역의 수질과 B 지역의 수질을 지금 크로스 섹셔널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종단 연구의 경우에는 계속 지켜보면서 A 지역과 B 지역의 수질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A 지역에는 무엇을 했는데 B 지역에는 무엇을 안 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지켜보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쭉 지켜보는 연구들이 좋기는 하지만 단점이 있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졸업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보통 국가적인 단계의 프로젝트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해서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간단하게,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조사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서베이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서베이 연구는 어떤 큰 집단이 있는데 그 큰 집단에 대해서 특징을 알고 싶은데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표본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 표본의 결과를 일반적인 모집단에다가 적용하는 걸 우리는 조사 연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돈이 적게 들고, 그리고 요새는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으로 서베이를 딱 보내요. 문자로. 그럼 눌러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서베이를 하고 나면 사실 데이터 수집 컴퓨터로 자동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통계까지 막 자동으로 막 돌려줍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연구로서 해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너무나도 다들 표준화되거나 피상화된 그 이미 정해져 있는 서베이 매뉴얼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서베이를 어떻게 플래닝하고 어떻게 퀘스천 하시는지는 이런 건 너무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서베이가 그냥 페이퍼 앤 펜슬 서베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까 질적 연구를 할 때에는 1대1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화로 하실 수도 있고, 요새 이메일로도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받는데요, 요즘에. 여러분 대학원생이시면 많이 받지 않으세요? 인문대나 사회대 쪽에서 대학원생들의 현실을 파악한다면서 지도 교수님이 잘해주시는지를 자꾸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번 터졌어요, 학교에서. 모 교수님이 질타를 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저희 서베이 못합니다. 그런 서베이 다시는 못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서베이를 하실 때는 그런 툴,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툴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연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패널 스터디나 포커스 그룹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서베이를 하게 되면은 그 표준 편차나 스탠다드 에러가 적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포커스된 연구 그리고 가설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도 한번 디자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시간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서 어떤 통계 기법을 선택하실 거냐 하실 때 모집단에서 어떤 표본을
중요하게 돼요. 이게 사실은 연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은 임신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근데 대한민국 임신부에 대한 연구를 다 하려면 여러분들이 전국 방방곡곡 걸어다니면서 서베이를 하셔야겠죠. 혈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논문들의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어요? 서울 지역 임신부, 경기 지역 임신부, 인천 지역 임신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 지역 임신부를 대표하려면 모집단은 인천 지역에 있는 임신부 전부 다 늘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하죠. 서울 지역 임신부 다 못합니다. 조사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할까요? 제가 친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에 가서 하겠죠. 서베이 하기가 쉬우니까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랜덤하게 해서 임신부들을 찾아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서울 지역 임신부들을 조사하고 싶었는데 제가 친한 의사 선생님이 강남 한가운데에 있는 산부인과를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서울 지역 임신부를 대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을 할 때 랜더마이즈드하게 뽑아야 하는데 이게 바로 아까 피셔가 만든 피셔스 익스트랙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본을 추출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을 하셔야 하느냐조차도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따라서 난스폴을 사용하시든지 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러한 베리에이션을 줄이면 결국 표본의 오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랜덤하게 뽑으면 오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연구 설계에 맞는 어떠한 통계 기법을 사용하시느냐를 선택해 드리는 건데 그럼 순서대로 연구 목적,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통계 기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런데 이 연구 주제가 무엇이냐를 선택을 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다른 논문들은 표를 보시라고 했어요. 표를 보면은 독립변수의 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통계 기법이. 그리고 또 다른 게 독립변수의 데이터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독립변수의 데이터 유형이 서베이를 통한 거냐? 서베이를 통해서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어떠한 명목적인 변수를 사용했느냐? 아니면은 혈액 분석을 해가지고 수치화할 수 있는 거. 양적 변수들을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통계 기법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가 몇 개이냐.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팩터가 몇 개냐 하는 거죠. 비만도만 볼 것이냐, 콜레스테롤만 볼 것이냐, 아니면 두 개 다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속 변수의 데이터 유형도 양적으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명목적인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이것을 통틀었을 때 어떤 통계 분석 기법을 사용하셔야 하는지는 이미 피셔가 다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봐야 되는데 그럼 지금 금방 설명드린 변수의 종류 무슨 얘기냐? 명목 속도 서베이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남자는 1이고 여자는 2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자는 1이고 여자는 2라고 정해준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울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우울하면 5점이고 이 정도로 우울하면 3점이다 라는 건 우리가 그냥 명목적으로 정해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우리의 임의대로 어떠한 변수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고 숫자를 정해준 거를 명목척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건 다 아실 테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얘기느냐? 결국 통계라는 것은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구 결과를 얼마나 수치화를 잘 하시느냐가 통계를 얼마나 잘 하시느냐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범위에 명목 척도보다는 양적, 숫자가 나오는 척도로 해야 통계를 많은 기법을 사용해서 돌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서베이 도구에 보면은 우물 도구 있고 뭐 수면의 질 도구 있고 삶의 질의 도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을 인간들이 수치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 빵점부터 100점까지 내가 70점, 우울 점수가 70점이다. 내가 삶의 질 점수가 60점이다. 이런 식으로 수치화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설문 도구라는 것들인 거죠. 절대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숫자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바로 통계를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명목형으로 수집을 하실 건지, 돈이 많이 있다면 피를 막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수질 검사를 하러 여러 군데 가셔가지고 데이터를 모으실 건지 결정을 하셔서 결국 그걸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나타내고, 보통 제일 먼저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를 내거나 평균과 표준 오차로 나타내서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를 보여주고 어떤 편차를 가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여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들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계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 정리를 해보면 독립변수의 수와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바뀌는 통계 기법이 있고, 종속변수의 수와 그 변수의 양적 변수인지 질적 변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변량 분석. 그냥 자기 자신 하나만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 그래프로 비교하거나 막대 그래프로 비교하는 스타일의 것들이 있고요. 이런 일변량 분석은 보통 그 국가 자료들에 많이 있죠. 2000몇 년에 우리나라의 고혈압 유병률은 몇 프로였는데 지금은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보여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변량 분석은 어떤 변수에 의해서 무엇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만도가 올라감으로써 당뇨가 많아졌다.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를 하나 두고 그 요인에 의해서 분석하는 거를 회귀 분석도 하실 수가 있고, 암호 분석, 코릴레이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변수의 개수가 점점 증가할수록 우리는 다변량 분석을 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의 연구 설계가 개인별로 다 다르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본인의 연구 설계와 비슷하고, 그리고 그 교차 분석인지 동물 실험 중에 무슨 실험인지, 아니면 환경 실험 중에, 보건 실험 중에 무슨 실험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나면 꼭 그 전공에 맞는 통계 수업을 한 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거.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보통 T 검증을 많이 쓰죠. 두 개의 공간을 비교를 할 때는 스튜던트 T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g 먹었을 때, 2g 먹었을 때, 3g 먹었을 때,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분을 다이어트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노바라고 하죠.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목형 변수,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서베이 같은 것들을 해서 우리가 명목화해놓은 두 변수 간의 요인은 우리가 카이 제곱경 검정, 이렇게 생겨서 제곱된 그 검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들 중에서 키와 몸무게다, 아니면은 키와 혈압이다, 체중과 혈압이다, 이런 식으로 둘 다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의 상관관계는 코릴레이션,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은 하나의 변수와 하나의 변수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상관 분석에서는 그 기울기가 나오게 되죠. 하나가 증가할 때 하나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하나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지, 아니면은 비만도가 증가하면 고혈압은 증가한다. 하지만 비만도가 증가하면 HDL 콜레스테롤은 낮아진다 하면 음의 상관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런 상관관계는 피어슨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그 각각 한 개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결국 총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아주 많이 있는데,
뭐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줄 것이냐를 분석할 때는 회귀 분석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통계 강의는 아마 SPSS 수업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SPSS 수업, 세스 수업, 미니트 수업, 엑셀 수업이 있는데 보통 엑셀로 막대 그래프 그리고 이런 거는 다 하신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 평균 표준편차에서 하는데 엑셀에서 표현할 수 없는 논문에만 쓰는 구체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픽에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니탭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보통 학교에서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학교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저는 이제 역학 연구, 대규모 연구를 할 때는 세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간단하게 익스페리멘털 디자인이라든지 서베이를 할 경우에는 다 SPSS를 저희 경우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통계 분석 절차가 매뉴얼이에요. 엑셀처럼 클릭하면 다 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세스의 경우에는 많이 매뉴얼화 되긴 했지만 그래도 명령어를 본인이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 국민건강영양조사 같은 그런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세스를 사용을 하지만 요즘에 하도 연구자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불편하다고 데모를 해가지고 요즘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빅데이터조차도 SPSS 매뉴얼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 방법에 대해서 뭐 역학을 하실 거라거나 하신다면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가장 빅데이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 방법을 써야 하고 어떤 변수를 넣고 어떤 걸 클릭해야 하는 것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런 그 통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런 걸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자연과학 계열 교수님들이 기본적으로 내놓으신 통계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전 처음에 보건통계학 들을 때 통계학과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한 학기 내내 계산기만 두드리다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시지 마시고 꼭 본인 전공과 본인 연구 설계에 맞는 통계 특강을 들으셔서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저는 이제 지실업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뵐 기회가 있으면 저에게 그런 거를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다른 수업에서 꼭 그런 분야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뒤에 다른 박사님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0분 쉬었다 하죠.